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중국 증시와 상관계 수가 높아서 중국이 빠질 때 같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땐 언제고. 어제 급등하는 중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했죠. 오늘 하락 출발 이후 중국이 1%, 지금 1.4% 정도 밀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100 받고 200 더 이런 느낌으로 2.5%까지 이 코스피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구성하는 모든 업종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도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왜 억울한 생각이 들까요? 개인들을 이용해서 뭐 자본이득을 취한다, 뭐 양털 깎이다 이런 얘기가 막 자꾸 생각이 날 만큼 괜스레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도무지 어떻게 해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아마 그런데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전 매매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박앵커의 올백부터 어떻게 이 진행이 될 것인가 여러분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되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자, 일단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인데 이러다 진짜 아마추어로 남을 것 같아요. 뭔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요즘 시장을 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오늘 또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서 대리님,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포트를 보고 시장 질문을 드릴까요? 포트 먼저 가죠. 오늘 포트 내 구성 종목이 1%에서 4% 내외로 모두 하락 중입니다. 어제 400만 원 위였는데 지금 390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0% 손실 구간, 나머지 7%, 서울반도체는 3% 손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까요? 권 대리님. 네. 시장이 2107포인트, 지금 뭐 곧 2100선 깨질 것 같은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권 대리님께서 그간 시장이 뭐 좋아질 것이다 쪽으로 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 일단 뭐 이제 대외 변수적으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와의 미국 지정학생 리스크 그리고 유럽의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퓰리즘 정책 정보를 기반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소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지준율 완화 그리고 위안화 절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악재가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수출 비중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 연동돼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2100선을 밑으로 내려가는 언더슈팅 구간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코스피 월봉 비중상 2000선까지는 아마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보자면 이번 달에 월봉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 7월 기준이 2149포인트까지는 다시 올려놔야 된다는 조금 기술적 분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7월봉이 2290선이죠. 여기를 만약에 이번 달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음 달에도 역시 조정의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상 우리가 매수할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2100 밑에서 한번 사보는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크죠. 지금 이제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그 환율 조작국을 이제 좀 배제하고 아직까지도 관찰 대상국으로 하자 이렇게 네. 좀 우호적인 정책을 편 반면에 중국은 그날 위안화 절하를 발표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양보할 카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협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카드를 계속적으로 꺼내면서 좀 악화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생기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그리스 사태를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EU에 가입돼 있지만 EU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이 이제 그리스가 막 화폐 발행을 해야 된다, 뭐 원조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돕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스 혼자서 그런 그 안 좋은 그 상황들을 다 맞게 됐죠.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미중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까지는 장기적으로 이제 3년 정도 보이고 있지만 뭐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런 미중 무역 분쟁과 그리고 러시아의 뭐 관계, 뭐 NTS 뭐 핵 확산 조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의 조정은 불필요하게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 뭐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늘리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탐라조총님이 3년이 참담할겨라고 올려주시자마자 권 대리님도 3년 정도 힘들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3년이면 저희 뭐 개인 투자자들 피말리는 소리 아닙니까? 양지수 이렇게 떨어지는 오늘장에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참담합니다. 네, 정말로요. 김진경 팀장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팀장님께서 앞서 들어오시면서 저희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이 유행도 아니고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깝깝하셨죠, 시장 보시면서. 네, 사실은 이제 어제 중국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전에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좀 반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대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하락할 때는 또 같이 하락하고 다른 나라 증시가 오를 때는 또 반대로 흘러가고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너무나 좀 직격탄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뭐 수급 이탈이라든지 또 투자 심리 자체를 또 위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조정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두 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또 폭락장이 조금 그 제한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쉽게 반등장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장이 쉽게 뭐 분위기라든지 어떤 좀 추세적으로 좀 전환되기가 지금 자체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 라인부터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수급적인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가 계속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단기적인 대응 방법이 아직은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요, 뭐 한투, KB증권, 뭐 증권사 5곳에서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솔직히 포트 보고 있는 것도 지치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다 팔아버리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기존에 포트 팔아도 될까요? 다 팔아도? 기존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물론 지금 현금을 보유하셔도 되지만 지금 일단 종목에 들어가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워낙에 많이 하락도 했었고 시장이라든지 또 종목별로도 많이 지금 밀린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손절을 결정하고 매도라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 한 차례 고비를 조금 더 넘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매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최저가, 너무나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좀 매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조금은 그 힘든 시간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조금은 기다려 보시면서 분위기를 점차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권 대리님도 그러세요? 만약 두 분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오늘 저희 포트 변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분의 종목을 좀 아껴놨다가 다음번에 듣고 오늘 시장 얘기를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신 섹터 얘기를 해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대리님?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종목 발표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섹터별로 좀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좀 그럼에도 주도하는 섹터가 어딘지도 좀 살펴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10% 이상 밀린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20, 30% 밀리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뭐 사상 최대치의 또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 또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지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분할로 좀 비중을 축소,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를 10주를 갖고 있다면 뭐 5주만 팔아서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뭐 2100선이 깨진다면 그때 다시 5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반 매도요? 네. 아,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권대리님 계속 보수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딱 한 종목 가지 않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은 다음번에 저희가 좀 아껴 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수가 연저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팔고 사고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뭐 포트 정리할 게 있다면 조금은 정리를 하더라도 오늘의 매수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이 다행스럽게 응해 주셔서 네, 오늘은 그럼 시장 얘기 그리고 제 포트 얘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포트 얘기하면 사실 김진경 팀장님 현대 엘리베이터요. 어제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주까지 수익이었고요. 전 사실 기대를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진다. 뭐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 이후에 경협주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엘리베이터 저 한 방에 노리고 샀는데 한 방을 제가 맞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아래로 한 방이 나왔어요, 지금. 네, 지금 시장 때문에 너무나 좀 큰 충격을 네. 이제 받은 상황인데 지금 물론 대다수의 종목들이 워낙에 시장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현대엘리베이의 경우는 이제 앵커님 포트 안에서 승부수를 띄워보자라는 종목으로 좀 가져왔었는데요. 일단은 어제 이제 소식이 좀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이 좀 일정이 예상보다 더욱더 미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어제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남북경협주 대다수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소식들은 말 그대로 단기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뭐 투매 물량이라든지 수급 이탈은 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일정 자체가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미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남북경협주 안에서 오늘자에서 경농이라든지 조비 또 다른 섹터군 안에서는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북경협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섹터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일정이 미뤄지겠지만은 현재 이런 내용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남북 간 사업이 진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엘리베이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충분히 모멘텀이라든지 사실 현재로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북한과 관련된 이슈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를 비롯해서 경협주는 분명히 이벤트가 소멸된 것은 아니고 잠시 연기된 것뿐이고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채팅창 오랜만에 좀 볼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간 채팅창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주식 다 팔고 싶다. 뭐 대한민국이 망하나 보다. 아름다운 하락이다 했더니 아름다움은 비약이다. 아우성이 들린다. 숨소리만 들릴 때까지는 하락해줘야 차라리 이왕 시작한 거 또 반등이 나올 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현재 포트를 보면요. 포트가 아니고 지금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PD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뭐 일색입니다. 하락불 일색이요. 지금 뭐 1위권부터 한 50위권 내에서 코웨이 강보합 하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 내에서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실시간 매도 금액을 지금 살펴보니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씩 각각 급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금액도 이 두 종목에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건께 바이오에 대한 질문을 드려주세요라는 지난주 내내 바이오건 안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많이 왔거든요. 네. 이렇게 안 좋을 때 바이오 얘기 해볼까요? 좀 이 상황 지나가고 나면 바이오는 그래도 시세를 내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는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고 역시 코스피의 경우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코스피나 뭐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될 때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센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그 회계 재감리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행정소송까지도 계속적으로 또 시간이 길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2015년에는 한미약품이 이제 기초 물질 그러니까는 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그 물질을 발굴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2상이나 3상 준비 중인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제약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제 3단계가 뭐냐면 이제 HLB라든지 신라젠이 미국 3상 FDA를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까지 시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업황의 반도체처럼 개화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대형주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역시 코스피 200 편입 종목이고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HLB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FDA 3상을 좀 완료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 뭐 ETF라든지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할 때 다 그 코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들이 다 수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HLB나 신라젠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포트로 갖고 있는 메지온도 역시 내년 2월, 3월 정도에서는 FDA 판매 허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이야기하셨던 HLB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리보세라닙이 분명히 이미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미국 임상 진행되게 된다면 충분히 통과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안고 있고요. 그래서 그간 뭐 바이오 종목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김진경 팀장님께서는 바이오 종목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그리고 뭐 HLB나 신라젠이나 셀트리온이나 뭐 특정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직까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약간 다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오주가 한때는 또 시장을 또 주도를 하는 좀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을 또 마찬가지지만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워낙에 큰 시세가 한번 좀 나왔었고요. 또 한때는 또 시장 안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이런 장에서는 반대로 힘을 또 못 쓸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주 안에서 대장주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단기 반등이 또 나왔을 때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또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모습만 체크를 한다라고 봤을 때도 사실 바이오주의 경우는 아직까지 시간은 더욱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바이오주의 경우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 드리지만은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개별 종목별 위주로만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함께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갈 때 그렇게 좀 너무 휩싸이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할 만한 모멘텀들을 계속적으로 지금은 찾아내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만 잘 골라내도 그래도 내가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바이오주만큼은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두셔도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채팅창에서 제 머리 얘기가 오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번개머리다, 바람머리다, 하니 스타일이다 이야기 주는데 하니 스타일 생각하니까 권대리님께서도 저한테 하니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냥 요즘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문득 이런 드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빠졌잖아요.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은 그래도 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동안 연중 최고 대비 하락률 상위 종목을 쭉 봤어요. 코스피에서는
해석하네요. 삼성전자가 떡하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만도, 네이버, 쌍용양회 이런 종목들 한샘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네이처셀 하락률 80%, 인터플렉스, YOM, 옴니텔 일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락한 종목들 내에서 잠시라도 너무 하락했으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으로 저희가 낙폭 과대주에서 골라본다면 권대리님은 지금 만약에 사라면 오늘 안 사겠다 하신다 어쩔 수 없지만 사라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사실 이제 등락률이 저렇게 많이 빠진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되게 안 좋아지거나 굉장히 또 지금 좀 심각한 상황에 놓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심각한가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가치주가 이제 밸류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주를 발굴하는데.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무선 사업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 선언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그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보자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지수가 좀 하락 방어가 나온다고 하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채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한국 3년 만기 채권을 주구장창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상으로는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에 지금 나와 있는 네이처셀이나 인터플렉스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다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적자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투자 포인트는 다른 부분에서 좀 찾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진경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전략 도움이 될 만한 팁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대형주들이 많이 힘이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대형주를 투자하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대형주의 단점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크게 힘있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무겁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만약에 굳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겠다면 조금은 가벼운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짧게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반등이 나왔을 때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더 가볍게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가장 보수적인 관점이 중요하겠지만은 약간의 어떤 이슈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만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물량 상당하네요. 외국인은 3천억 이상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7,500계약 매도 중입니다. 오늘 저희 종목 얘기가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어 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종목 얘기를 킬했고요. 시장에 대한 많은 분들이 가지셨을 궁금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진경 팀장님, 권홍섭 대리님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큰데요. 내일까지 분위기 살펴보고 안 되면 포트를 조금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 막판까지 기운 내시고요. 잘 버티시고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